오늘은 아시안컵에서 말아먹은 클린스만에 대한 분노가 높은 와중에 클린스만을 대신하여 한국에 올 뻔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귀국 인터뷰에서도 혼자 사과 안 하고 웃는 클린스만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요? 4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선수 모두가 SNS로 사과하며 팬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독일인 아저씨는 혼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 일본 감독 등도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타르, 요르단 감독은 부임한 지 1개월, 8개월 만에 성과를 낸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 축구인데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한국에 부임할 뻔한 감독 5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세 보르달라스, 반 프롱크호스트, 모레노 등 5명의 감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 언급된 적이 있었으며 각자의 강점과 경력을 통해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대신 우리나라 감독이 될 뻔한 감독 탑5를 선정하였습니다. 5위는 호세 보르달라스입니다. 호세 보르달라스는 1960년에 태어났으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헤타페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간 감독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헤타페는 라리가 2부에서 경기를 치르며 주로 중위권에서 활약했습니다. 보르달라스는 헤타페에서 강력한 수비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수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헤타페는 그의 지도 아래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며 라리가 2부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스페인 라리가 2부 리그에 있던 헤타페 감독직을 맡아 단숨에 라리가 승격을 이룬 그는 스페인 1부 리그로 올라오자마자 첫 해부터 8위란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주목을 받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도 같은 두 줄 수비를 헤답에 입히면서 다른 타 팀들에 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리그를 운영해야 하는 사정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당시 측면에서 스루 패스, 크로스, 침투, 중거리 슈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이용했다는 점. 한쪽 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은 지금의 이강인과 흡사한 선수를 잘 활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보르달라스 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단기간에 팀을 완성시킨 것인데 매 시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임 4년 동안 라리가에서 12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4-4-2 두 줄 수비 전술은 이미 벤투 감독 부임 초기 때 전략과 비슷해 보이지만 빌드업을 구사하고 거친 몸싸움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1차 후보군에 보르달라스를 포함시켰고 실제로 초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비야, 헤타페 등의 라리가 지휘봉에 이끌려 끝내 한국 대표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023년 다시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은 뒤 그는 강등 위기에 내몰린 헤타페 리그 마지막 6경기에 등장해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다시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매직을 선보입니다. 전임 감독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운 보르달라스는 2024년 페르 라리가 10위에 다시 올려놓으며 명장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4위는 에르베 르나르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대표팀의 후보로 올랐지만 르나르 감독과의 계약을 위한 거액의 위약금 문제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 감독직을 물러나면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부터 르나르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지만 아쉽게도 그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 감독으로 활약하며 사우디 팀의 절묘한 오프사이드 수비 라인으로 아르헨티나를 수차례 오프사이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전에도 벤투 선임 당시에도 르나르를 후보로 올렸으며 이후에도 그를 원하였지만 현재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모로코를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리고 코트디부아르를 네이션스 우승으로 이끈 경력을 가진 나르 감독은 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행에 마음이 있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늦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약간의 후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르나르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지만 당분간은 프랑스 여자 대표팀과의 계약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반 프롱크호스트입니다. 2000년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름이 익숙한 그는 네덜란드 대표팀 풀백으로 A매치에서 100경기 이상 뛴 레전드 감독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자신이 프로 데뷔를 했던 네덜란드 프로팀 페노르트 지휘봉을 잡고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레인저스에서 유로파 리그 전승까지 거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클럽 팀들만 지도한 그가 한국 대표팀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것은 2022년 레인저스 감독 사임 후였습니다. 반 프롱크호스트 감독이 레인저스에서 보여준 전술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최적의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메이션의 유연성이 독보적이고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여 전술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반프롱크 호스트 감독은 한 선수가 다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공격적이야 할 때와 합리적이야 할 때를 잘 선택해 노아웃 토너먼트에서 유럽의 유명 클럽들을 모두 격파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호물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토는 변화 속의 균형을 중시해 어느 한 선수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반프롱크 호스트는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지도해 보고 싶은 관심이 있었지만 클린스만 선임으로 불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위는 모레노 감독입니다. 1977년생의 젊은 감독인 모레노는 젊은 나이에 AS 로마의 수석 코치로 시작해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감독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직 빅리그 무대에서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감독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아직 젊고 잠재력 또한 숨기고 있습니다. 다만 AS 모나코 감독 시절 구단과 마찰로 인해서 한국축구협회는 이 감독과의 트러블을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에 올려놓은 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연장선에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 한국 축구 팬들도 찬성 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 전술은 합격점이지만 마인드와 독단적인 스타일이 협회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스페인의 선진 축구 시스템을 일찍이 흡수했고 제대로 된 단까지 갖추어서 우리나라 축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실제로 모레노 감독은 전술과 훈련 분야에 대한 석사 학위까지 보유했습니다. 사사의 전술을 주로 쓰는 모레노 감독은 바르셀로나, 코치 시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박수를 쳤을 정도로 훈련 세션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식 감독으로서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게 큰 단점이었습니다. 1위는 마르셀로 비엘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감독입니다. 연봉 문제 등으로 가망성이 없다는 기사도 나왔었죠. 마르셀로 비엘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축구 감독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비엘사 감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술적인 지식과 열정적인 감독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엘사 감독은 세부적이고 철저한 전술 분석과 선수 개발에 주력합니다. 그의 감독 스타일은 공격적이고 고강도의 경기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팀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포메이션과 전술을 사용하며 선수들에게 높은 팀워크와 인간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비엘사 감독은 다양한 팀에서 감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아틀레티코 비루아, 마르세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즈 유나이티드 등 다양한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에서는 팀을 잉글리시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끄는데 성공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엘사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국가대표팀에서 감독으로 활약하였으며 국제적인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르셀로 비엘사는 축구 감독으로서의 열정과 전술적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축구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가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축구협회에서 후보군을 추천받을 때 자격 조건이 젊은 감독, 전술적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전술 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감독 등이 추천 조건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감독을 축구계 전반에서 추천해서 감독선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선발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전술의 전자도 모르는 클린스만이 선임이 되어 매우 놀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부합되지 않고 정말 전술 프로그램 툴 하나 다루지 못하는 클린스만이 어떻게 선임이 된 것이냐며 선임 당시 매우 항의를 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임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절차를 밟은 축구협회입니다. 속히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제대로 된 감독 선임 절차를 거쳐 올바르게 공정하게 감독을 선임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